동물과 식물, 세균과 같은 생명체는 유전 정보를 담은 유전 물질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유전 물질은 DNA입니다. DNA는 유전 물질입니다. 생명체는 일반적으로 DNA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가진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되고 발현,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을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단어 뜻. 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중심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겠네. 우선 순서 이야기할 건가 보다.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하여 RNA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DNA에서 RNA가 만들어집니다. RNA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인 리보솜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리보솜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때 DNA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mRNA라고 합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할 때 요 사이에다가 쓰면 되겠네. mRNA. 리보솜은 mRN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에 따라서 체내의 아미노산을 순서대로 결합하여 리보솜이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특정 단백질을 만듭니다. 순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여기까지가 중심 원리겠네. 그런데 다른 생명체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중 일부는 일반 생명체와는 달리 RNA를 유전 물질로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이러스도 유전 물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러내 특정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DNA에서 RNA로 오고 어쩌고 저쩌고 유전 물질 전달하는데 특정 바이러스는 1단계가 없어. 첫 번째 단락은 내용 뭐예요? 중심 원리의 개념.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지.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바이러스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증식을 하기 위해서는 살아남아 있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합니다. 리보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화살표. 증식을 위해선 다른 세포에 침투해야 합니다. 16번에 1번 바이러스가 증식을 위해 다른 세포에 침투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찾으면 됩니다.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2번 괜찮아. 3번 16번에 3번 약간 좀 애매해. 16번에 4번 나쁘지 않아. 일단 계속 읽고 갈게요. 사람에게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와 같은 경우에는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얘 중요한가? 밑줄 잘 그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히 요 정도까지는 HIV 바이러스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발현되고 활동하는지는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밑줄 살살살살 그으며 갑니다. HIV 바이러스.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사람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도 지질 이중막이다. 외부가 지질 이중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가 쓸까?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사람 세포의 단백질이 결합이 될 때 바이러스의 막과 사람의 세포막이 융합되어 바이러스 안에 유전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HIV 바이러스, 사람의 세포, 여기 있는 내용물이 사람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막과 사람의 세포막이 융합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이렇게 척 들러붙어야 HIV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사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바이러스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뭐야? 갑자기 다른 애 나오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질 이중막을 가지고 있지만 HIV 바이러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지질 이중막이 없고 단백질 껍질만 가진 바이러스는 또 다른 놈 얘기하고 있네? 단백질 껍질과 숙주의 세포가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주사기로 약물 주입하듯 유전 물질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글 잘못 읽을 뻔했네. HIV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떻게 사람을 감염시키고 지질 이중막 없고 단백질 껍질만 가진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고 각각이 사람 세포에 침투하는 다른 방식을 따로 설명해 줬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어디가 있냐? 여러 방식을 통해 바이러스가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하지만 모든 세포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물은 걸리는데 사람은 안 걸리는 거 있잖아. 사람은 감염되는데 동물한테는 감염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거든. 사람의 세포에는 침투하지만 다른 동물의 세포엔 침투하지 않는 바이러스가 있고 사람의 세포 중에서 신경세포에는 침투하지만 혈액세포에는 침투하지 않는 등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번째 단락이야? 세 번째죠? 어디가 있냐? 바이러스는 세포에 침투한 후 끊어 유전자를 복제하여 증식합니다. RNA가 유전 물질인 바이러스 중에는 DNA가 아니라 RNA인 애들은 RNA 그 자체가 mRNA가 되어서 mRNA 뭐하지? 유전 정보 전달해주는 애죠. 숙주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여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RNA로부터 DNA를 만들고 이 정보로 다시 mRNA를 만들어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애들이 있다. 환장하겠네. RNA가 곧바로 mRNA가 되는 애들도 있고 RNA가 DNA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시 mRNA 만들어내는 애들도 있고 후자에 해당되는 바이러스 요거를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증식할 때에는 일단 RNA나 DNA 같은 유전 물질을 많이 복제하면서 이를 감싸게 될 단백질 껍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RNA, DNA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으면 얘를 보호해줄 껍질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껍질도 여러 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저절로 유전 물질과 단백질 껍질이 조립이 되는데 이것을 바이러스 단백질의 자기 조립이라고 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자기 옷을 만들고 있어? 이것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증식합니다. 옷 입은 채로 이제 다른 세포로 가겠지. 이와 같은 증식 방식을 유전 물질 없이 단백질 껍질만 있거나 단백질 껍질 없이 유전 물질만 있는 바이러스가 생성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 새끼가 엄청 복제를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러면 껍질이 없는 애들도 있고 껍질만 있는 애들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무작정 자꾸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데
뭐지? 불량품이 많아. 근데 절대적으로 찍어내는 양이 많아. 정상품 수도 많겠지.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많이 증식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식인 겁니다. 지들도 얼마나 진화를 했겠어? 바이러스가 숙주의 몸에 침투해 증식하기 시작하면 숙주에게 다양한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숙주에 침투한 바이러스는 우선 숙주에 침투해 끊어. 숙주 세포에 있는 리보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리보솜을 바이러스 증식에 이용한다. 바이러스가 누군가 다른 세포에 감염되고 숙주를 이용하는 이유는 지가 리보솜이 없으니까 다른 세포의 리보솜을 이용하기 위한 거겠네. 이로 인해 숙주의 세포는 점점 죽어가는데 이것을 세포병변 효과라고 합니다. 즉, 바이러스가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드는 겁니다. 또한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직접 죽게 만들지는 않지만 다른 원인을 제공해서 숙주에게 질병이 발생하는데 세포병변 효과는 바이러스가 직접 제 거 빨아먹으니까 세포를 죽이는 거야. 직접. 근데 다른 원인을 제공해서 숙주에게 질병을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간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가 간세포를 죽게 만들진 않지만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T세포가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우리 간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감염 바이러스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서의 활동하면 저 새끼 뭐야? 라면서 걔네들 잡아먹는 T세포가 몰려오지. 바이러스만 골라서 죽여? 그렇게는 안 하는 거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거야. T바이러스는. 그러니까 결국에 간세포를 공격하는 거지. 그 결과 바이러스가 제거되는 효과도 있지만 간세포도 같이 죽기 때문에 간염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개 바이러스는 감염 후 단기간 내에 질병을 뭐야 얘 왜 이래? 감염 후 단기간 내에 질병을 일으키지만 오랜 기간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궁경부암, 두경부암을 일으키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얘네들은 오래 사람 몸속에 남아있어. 인체에는 P53과 RB와 같은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막거나 적절하게 세포를 죽게 만들어 암을 억제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암세포라는 게 쓸데없이 과다하게 분열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는 거지. 하지만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에 있는 특정 단백질은 종양 억제 유전자 누구 P53과 RB가 작용하는 걸 억제해서 세포가 적절하게 제거되거나 과도한 증식이 제어되는 걸 막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번식하는 거지. 암이 유발되는 겁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인체에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연구는 해야 합니다. 17까지 4, 5, 6, 7 네 문제 시간 넉넉히 드릴 거예요. 5분 드려볼게요. 시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에도 기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지. 설마 세균에도 기생을 한다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지. 어디에? 동물, 식물, 세균과 같은 생명체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얘네를 한 덩어리로 묶은 거지.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증식을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에 침투해야 한다.
그러니까 동물, 식물, 세균한테 다 가지. 아시죠? 이 건물을 세균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바이러스는 휴대폰만 해요.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라고 합디다. 다음 밑에 2번 숙주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세포 병변 효과 이거 뭐지? 세포 말려 죽이는 거 그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바이러스 중에는 질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작용하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누구 있었지? 위에 있었던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얘네들 활동 못하게 막았잖아요. 3번 괜찮지. 4번 레트로바이러스가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건 중심 원리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그렇지는 않지. 레트로바이러스는 뭐더라? RNA에서 DNA를 만드는 거지. 근데 중심 원리는 DNA에서 RNA를 만드는 거지. 방향이 달라. 그래서 4번 틀려. 지질 이중막을 가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어쩌고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대놓고 얘기가 있었죠. 어디에? 인플루엔자는 PIHIV 바이러스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5번도 맞는 얘기. 틀린 건 4번. 다음 페이지. DNA, RN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둘 다 복제 가능합니다. 그렇지. 생명체는 둘 중에 하나로 단백질 만들어냅니다. 그렇지. RNA 중에는 DNA 유전 정보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것, mRNA 기능하는 애들 간혹 있지. 지가 직접 하는 것들. 아까 레트로바이러스 그 앞에 거. 모든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DNA가 없으며 RNA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네. 바이러스는 DNA가 있는 놈이거나 혹은 RNA가 있는 놈이지. 그래서 4번 틀리다. 기억, DNA를 통해 RNA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이죠? RNA에서 DNA 만드는 애들도 있습니다. 괜찮아. 틀린 건 4번. 다음 바이러스가 다른 세포에 침투하는 이유. 바이러스는 증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전 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식 가능하게 만드는 유전 물질 DNA나 RNA 있어. 탈락. 증식에 필요한 리보솜이 없기 때문이다. 괜찮아. 바이러스가 유전자를 통해 숙주의 세포를 바이러스로 변형시켜? 아니요. 걔 죽이고 지가 번식해. 바이러스는 아미노산을 결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걸 스스로 못하니까 리보솜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는 다른 생명체의 세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네. 얘 스스로 증식하는 애 아니야. 침투해서 거기에 있는 거 써먹는 애지. 다음 B. 바이러스 숙주가의 세포에 침투하면 왜 숙주의 세포가 죽어갑니까? 얘 신경 쓰지 마. 바이러스가 숙주의 세포를 파괴해서 숙주 세포가 바이러스로 변해? 그럴 리가. 숙주 세포가 인간 세포가 바이러스가 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 신경 쓰지 마. 숙주 세포 안에 있는 리보솜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을 바이러스가 하지 못하게 하니까 지가 번식하는데 증식하는데 써먹으니까. 숙주 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얘 신경 쓰지 마. 정답 4번. 다음 옆에 거 확인하러 갈게요. 요거 좀 읽어봅시다. 우리 요것만 하고 한 5분만 쉬었다 하게 조금만 참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인체의 면역체계가 작동하게 되는데 인체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나 대식세포에 신호를 전달해. 사이카토인 이렇게 있어. 저기 이상한 애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전화하는 거지. 야, T세포 출동, 대식세포 출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저쪽에서 물어봐. 몇 개나 보낼까? 한 10개씩만 보내. 그렇게 연락을 주는 거지. 바이러스 감염 부위에 면역세포가 모일 수 있게 한다. 사이카토인 단백질은 면역세포를 계속 자극하면서 더 많은 사이카토인 단백질을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중 이러한 면역 반응이 통제를 벗어나서 사이카토인 단백질이 과다 생성되면 너무 많은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저기 야 애들 좀 보내라 라고 해서 전화할 애들이 한 3명만 있으면 되는데 10대명이 전화라는 거야. 각자 얘기하는 거지. 20명씩 보내라고. 합쳐서 한 60명만 보내면 되는 건데 10대명이 보내니까 300명 보내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세포에 의해 필요 이상의 많은 염증이 생기고 정상적 기능을 해치고 고열,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일어나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데 이것을 사이카토인 폭풍이라고 합니다. 한 50명 보내도 되는데 한 300명 보내면 문제가 생기겠지. 맞는 것 찾기. 사이카토인 폭풍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서 증식하는 것을 인체가 감지 못하게 감지하고 오버해서 반응하는 거지. 1번 탈락. 바이러스의 유전물질과 사이카토인 단백질은 인체의 면역세포에 직접 전달을 해? 아니요. 전화해서 너네가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네는 직접 인체의 면역세포에 신호 전달하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에헴 저 들어왔는데요? 라고 대식세포나 T세포한테 연락해? 그러지 않죠. 이해는 하지 않아. 바이러스는 인체의 세포를 죽게 만들 수 없지만 거짓말하네. 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침투한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지질 이중막을 가지지 않아야 사이토카인 폭풍 이거 일어나는 거랑 제가 지질 이중막이 있냐 없냐라는 상관이 없어. 정답 5번. 간염으로 바이러스로 간염에 걸리는 것, 사이카토인 폭풍으로 인해 인체가 손상되는 것, 간염에 걸리는 건 누가 간염에 걸리게 하지? 바이러스가 다른 면역세포를 끌고 와서 그 면역세포가 간세포를 공격하니까지. 사이카토인 폭풍도 역시 어때요? 면역세포가 와서 오바해서 활동하니까 생기는 거지. 정답 5번. 됐을까? 일단 정지.